비트코인이 성공적으로 주봉을 마감한 후에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장세 오늘 일제히 소폭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105.06포인트 좀만 더 떨어져주면 좋겠다. 그래서 나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추가적인 달러의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번 주에 계속해서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5,500달러 선까지 올랐었다가 지금은 잠시 쉬어가고 있는 모양새 63,321달러, 이더리움은 3,081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동 같은 경우 휴전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가자 전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라파 지역에서의 지상전이 임박했다. 그 과정 속에서 민간인들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해당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면역이 생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SEC, 저도 SEC 비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좀 줄이려고 하는데, 야, 정말 힘드네요. SEC가 이번에는 미국의 대형 브로커인 로빈후드의 웰스 노티스를 발송했습니다. 즉 로빈후드를 대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는 바로 로빈후드가 암호화폐에 관련된 거래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연히 로빈후드의 규제 담당 같은 경우는 답답하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SEC와 규제 명확성을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모든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의로 협력을 해왔었는데, 갑자기 또 뒤통수를 때리면서 우리의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웰스 노티스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는 플랫폼에 상장된 자산들이 증권이 아니라고 굳게 믿으며 로빈후드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SEC의 어떠한 주장도 팩트와 법률적 측면에서 얼마나 근거가 약한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SEC와의 접촉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로빈후드가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동안에 그 어떤 경고나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 있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갑자기 권력을 활용해가지고 압박을 가한다. 너무 속보이고 너무 추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벌금을 뜯어내기 위한 수작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인 베리언트의 최고 법률 책임자이자 암호화폐로는 초창기 때부터 블록체인 관련된 법률 변호사로 활동을 해왔었던 제이크 체리빈스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가 최근 암호화폐 업계를 상대로 웰스 노티스를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다, 남용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최근 몇 달 동안 SEC가 암호화폐 위협에 보낸 웰스 노티스 숫자는 놀라울 정도다. 특히 SEC는 주식시장에 비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과도한 집행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순전히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웰스 노티스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정잡배나 건달, 깡패들이 상인들 위협하듯이 SEC가 딱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혁신과 자유에 앞장서왔었던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것일까? 암호화폐 업계는 이럴수록 더욱더 단결해가지고 SEC에 대응하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이 최근 하락 및 횡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에 스테이블 코인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매트릭스포트는 밝혔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암호화폐 채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그들은 평가를 했는데요. 역시나 가장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은 해당 자금들을 통한 암호화폐 매수 그리고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74,000달러를 기록했을 때보다 지금 더욱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발행이 됐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를 기준으로 갑자기 난데없이 신비한 고래, 미스터리한 고래가 나타나가지고 24시간 동안 4,300개의 비트코인을 쓸어담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자금력, 개인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미국의 투자은행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비트코인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고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덧붙이기를 최근에 비트코인이 5만 7천 달러 선까지 밀렸었는데 이를 통해서 거래소 내 과도한 선물 계약 레버리지를 정리할 수가 있었다. 또한 최근에 GBTC에 투자가 들어온 점, 즉 자금이 유입된 점, 그리고 기업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계속해서 고려하고 있다는 점, 반감기 후 채굴 장비 가격이 하락하는 한편
해시레이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은 시장이 건전하다는 증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번 하락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번 하락을 통해서 레버리지 거래자들 청소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과열되어 있었던 많은 비트코인 지표들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향한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어서는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비트코인 CME 갭이 발생을 했다. 62,900달러대 갭이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최근 하락과 함께 일단 갭이 메꿔진 상황이라고 하고요. 크립토 누보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CME 갭 메꾸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었느냐. 내가 65,500달러대 유동성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 숏쟁이들이 몰려있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딱 그 자리까지 올라가가지고 얘들 청산시킨 다음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높은 꼬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꼬리를 메꾸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해당 자리까지 한번 다시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면에 다른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오르는 것도 오르는 것이지만은 오르기 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먼저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이 자리에서 저항 뚫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해당 자리 61,800달러 선까지 한번 내렸다가 그 자리부터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일단 어제 주봉 마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설적으로다가 마감이 되었으며 또한 스토캐스틱 RSI 역시 상승으로 조만간에 꺾일 것 같기 때문에 단기 조정 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밝혔으며 로만 분석가 최근에 다시 한번 맞춰주고 있는 로만 분석가 역시 한 번에 저항을 뚫지 못했지만 내려와가지고 60,000달러 선, 61,000달러 선까지 한번 내려온 다음에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추가적인 상승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으며 네브라스카는 군어 분석가 역시 만약에 오늘 일봉 마감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저항 밑에서 하게 된다라면은 내려와가지고 앞에 여러 분석가들이 지적을 했었다는 것처럼 61,000달러 지지 확인을 한번 하게 될 것 같다. 이어서 로이 분석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61,800달러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상승 이 자리 때부터 롱을 한번 치는 것을 고려를 해보겠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일단 상승 쪽으로다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지 확인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어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상승을 하나 싶었더니 안타깝게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질랑 말랑 하다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지선 위에서 주봉을 마감한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에 알트 시즌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유명 분석가인 렉트 캐피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대 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가총액 토탈 3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당 토탈 3의 시총이 이전 최고치인 4,250억 달러 부근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가도 코인들 숫자가 늘어났다 할지라도 지금 난리가 한번 날 수가 있겠죠. 엄청난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그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코인은 다름 아닌 도지코인. 도지코인이 12센트짜리를 건강하게 시험한 뒤 상방향 추세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다. 저항 뚫고 지지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요 저항 같은 경우는 20센트와 28센트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브 더 웨이브 분석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총 차트인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상승 추세를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추세를 지켰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강세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지고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재미난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슨 갑자기 칼다노와 비트코인, 캐시 통합을 제안을 했습니다. 한번 뭉쳐보자. 이를 통해 가지고 디파이 프로토콜과 확장성을 한번 강화를 시켜보자. 그러면서 그는 커뮤니티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67%가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에 에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합체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가격 상승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디파이 강화도 좋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바라고 있겠죠. 이어서 주말 동안에 몇몇 AI 코인들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월드코인이다. AI 코인이 아니지만은 AI 코인으로 분류가 되는 월드코인 같은 경우 세계적인 광고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어디? 멕시코에서 또 열심히 광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조만간에 월드체인 같은 경우도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오늘 현물 ETF에는 자금이 들어왔을지 빠져나갔을지 마찬가지로 기대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좀 가지야 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